자활, 대덕, 불유한, 소덕, 불이가야. 여기서 대덕, 뭐 여러 가지를 큰 덕이다 이런 얘기, 그냥 한자상으로 그런데 주자집주에서는 대덕을 뭐라고 했느냐? 대절이야 그랬어. 절은 뭐냐? 바로 예절이나 항목. 예절의 항목이니까 예절에 있어서 큰 항목이다 이런 얘기죠. 큰 예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자가 말하기를 대덕 불유한 그랬죠. 대덕 여기서 대절이야. 큰 예절 항목. 큰 예절 항목은 뭐 해서는 안 된다. 유는 넘어가다 어기다 이런 얘기죠. 한은 여기서 경계 한계 지켜야 할 경계선이죠. 그러니까 큰 덕은 큰 예절은 지켜야 될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소덕은 여기서 소절에 의해서 작은 예절이죠. 즉 작은 덕은 세부적인 예절이나 일상적인 규범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작은 예절과 이 세부적인 절차 이런 거니까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 이런 것이 조금 탄력성이 있죠. 그래서 출입, 넘나들다,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큰 덕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되지만 작은 예절은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왜 소덕은 작은 예절은 출입가 넘나들 수 있냐 이거죠. 자는 원칙과 이 대덕은 원칙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소덕은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덕이라는 그 정직이라든가 신의라든가 정의 이와 같은 근본적인 어떤 상황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대덕 불유한이다. 그러나 소덕 작은 예절 예를 들어서 인사하는 방식이라든가 의전의 순서라든가 세부 절차는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즉 본질은 지키되 형식은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해 보면 오늘날에도 이 가르침은 아주 중요하죠. 법과 윤리, 정직, 신뢰 같은 핵심 가치는 타협해서는 안 되죠. 반면에 업무 방식이나 회의 절차라든가 조직 운영 방식 등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즉 원칙은 꼭 지키고 방법은 유연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장편 12장은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 싸움이라 이거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나로서는 한 2, 3일 이 구절만 가지고 주자 집주도 봤다. 또 정약용의 주자 논어 고금주라고 있어요. 이 책도 봤다. 여러 군데를 봤는데도 이게 정말 강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헷갈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12장을 준비하느라고 2, 3일 걸렸어요. 정약용 책도 봤다, 주자 집주도 봤다, 더구나 자지문 소자 이런 거 해석하는데도 좌우간에 어떻게 해석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 입장이 돼서 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느냐, 자유 입장에서 해석을 하느냐, 아주 어려운 점이 많아서 반복되는 말이 많고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와 자하는 한 살 차이예요. 자와 자유는 바로 공자보다 45세가 어린 자유, 44세가 어린 자하. 이래서 서로 친구간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자장표는 대개 후진학자들, 공자 사후의 그 공자 제자들, 이 사람들 얘기가 거의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장편에서는 공자왈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공자한테 들었는데 이래서 공자왈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직접 아마도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는 자유와 자장이 교육의 단계, 이것에 대해서 교육의 단계와 교육의 과목, 서로 무엇을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그럴 텐데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자간에 머리 좋은 두 사람, 친구 간의 싸움이니까, 말싸움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장편 12장은 교육의 순서를 기술한 장이에요. 교육의 단계를 먼저 일상생활 예절을 익히게 하고 점차 도의 근본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르게 주장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 논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가 말했어요. 자유가 자지문 소자. 그러니까 자가 말한 그 내용이 바로 자지문 소자. 여기서도 이 자지문, 자의 제자들, 문인, 제가 문인 소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인, 요게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런 그 고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의 문인은 자의 제자들 중 그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로 들어온 소자도 있을 것이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지문 지문인 소자 그러면은 자의 제자들 전부를 가르칠 수도 있고, 이 내용상을 보면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자의 문인 중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청소 같은 거 할 리가 없죠. 물론
늦게 들어왔으면 청소도 하고 그럴 수가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문인 중에 소자 바로 들어온 그 어린애들, 응? 이 자문인 자의 제자들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 갓 입학한 학생들, 소자들에게 무엇을 시키다 이런 얘기죠. 쇠소, 대응대, 진태, 이 세 가지를 시키죠. 자, 여기서도 이 쇠자를 어떤 교과서는 이 자를 써서 쇠자로 왔더라고요. 이건 아주 옛날 자인데, 요거를 옛날 우편을 찾아보니까 자그마한 제 뜻이 엄숙한 선자도 있고, 선어로도 있고, 그 다음에 높을 채도 있고, 또 시출 쇠, 그러니까 이때 이 씻는다 해가지고 시출 쇠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설치할 쇠, 물 뿌릴 사가 있더라고요. 물 뿌릴 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을 뿌리고 쓸고 이럴 때는 이게 어떤 교과서 요 사자를 썼는데 이때는 이걸 사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새로 읽었더라고. 그리고 뿌릴 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 말로 보면은 이게 새가 맞지 않을까 해서 나는 이렇게 새로 썼어요. 원래 어떤 교과서는 이 요자를 써요. 그러니까 요자를 쓰면은 읽기는 사로 읽어야 돼요. 물 뿌릴 사. 물 뿌리고 쓸고 이런 얘기죠. 청소한다 이런 얘기죠. 세소, 응대. 응대는 바로 손님을 응대하는 일이죠. 그 다음 진퇴. 나가고 물러나는 거. 즉 자의 제자들, 요 제자들을 이제 조금 이따 더 분석해 보겠지만, 자의 제자들은 바로 물 뿌리고 마당 쓸고, 손님을 맞이하여 응대하고, 예절을 맡게 나오고 물러서는 일을 가르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즉하의, 그런 것만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고차원적인 대덕, 큰 그런 학문은 가르치지 않고 겨우 청소시키고 손님 접대하고 나아가는 거, 이런 것만 자의 문인들이 공부하더라. 자유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으로 말이야. 그것만으로는 발단적이지 않느냐, 말.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이건 학문 오는 것이 아니라 청소하는 거, 그것이 무슨 발단적인 것들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본지측 무여지하, 근본이 되는 대도지도, 그와 같은 높은 학문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 여지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자유는 자를 대도지문을 가르치지 않는 것,
청소시키고 손님 응대하고 나오는 것, 이런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가 공격을 했죠. 이 말을 들은 자는 이 말을 듣고, 자유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아주 그랬죠. 저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랬어. 언유과 의. 그러니까 자유의 말은 크게 잘못했구나. 자유 말이 크게 잘못됐는 걸,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논쟁을 하는 거죠. 겨우 자는 애들한테 청소나 시키고 앉아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자유가 엄청 잘못 아는 것이다. 군자라는 것은, 군자지도라는 것은, 바로 전원, 숙구 권원, 무엇을 먼저 가르치고 무엇을 후에 소홀히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군자의 도는 선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먼저 가르치고 무엇을 뒤에 가르치고 이런 게 없다. 그 예를 들어서 비유충, 나무를 비유해보자 말이야. 그걸 각 구별해서 보면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무는 아주 큰 나무도 있고 조금 묘목도 있을 텐데, 조금 묘목도 있는데 큰 나무에 조그만 묘목 주는 그 물주기 하듯이 조금 주면 되겠느냐, 이러니. 구이별의 바로 종류를 구별해서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얘기는 문인 소자는 문인 중 소자, 바로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청소를 가르치고,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자유는 교육 내용을 보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자유가 해석할 때는 문인, 소자 전부를 이해로 봐야 되겠죠. 문인과 소자들에게 청소도 하고 손님 접대도 하고 진퇴도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구별을 하지 않는 게, 이 교육의 절차가 아니라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자는 절차죠, 절차. 무엇을 먼저 가르치고 뭘 뒤에 게을리하느냐 말이야. 뭘 선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예를 나무 기르는 것을 봐라. 어떻게 큰 나무와 조그만 묘목을 어떻게 같이 가르치느냐. 즉 자는 이 어린애들에게는 어려서부터는 청소도 좀 시키고 손님 응대도 좀 하는 거, 이런 거 배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인덕이나 아주 높은 차원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어린애들한테, 조그만 애들한테는 구구단을 배우게 하고 나중에 커서 기하학이나 이런 걸, 대순이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자는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게 전수라는 그런 무엇을 먼저 가르치고 무엇을 뒤에 기여를 하느냐. 나무 키우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걸 구별해서, 그래서 군자지도, 군자의 도를 어찌해서
이거는 바로 왜곡하다 이런 얘기예요. 뭐는 왜곡하다? 어찌해서 군자 의도를 왜곡할 수 있는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피교육자의 수질과 정도를 무시하고 일시에 모든 것을 다 전수하고 알 수 있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유시유졸, 처음과 끝을 다 아는 사람, 한꺼번에 전부 아는 사람은 그러면 바로 오직 그 성인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주자의 이거를 주자 집주를 그 해석을 보니까 주자는 이 장의 핵심을 교육 순서에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자편을 들었더라고요. 교육 순서, 나무 키우는 방법, 그걸 구별하듯이, 묘목과 큰 나무를 어떻게 똑같이 가르치느냐. 묘목은 물 잘 주고 이래야 되지만 큰 나무는 비료도 주고 막 이래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주자는 교육의 순서에 있다고 봐서 자아편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는 예절 교육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아를 비판했죠. 그러나 자아는 교육에는 단계가 있으므로 먼저 일상 예절을 익히게 하고 청소도 시키고 점차 도의 근본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교육 절차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절 교육은 교육 근본을 위한 출발점이지 근본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청소하는 거 가르치는 거 그것도 절대 예절 교육을 위한 근본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적 의미로 보면은 교육에서 기초와 기본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쓰기보다 먼저 글자도 배우고 음악보다 먼저 악보를 익히며 배우듯이 참된 교육은 기초를 충실히 닦고 그 후에 근본을 세워가는 단계적 교육에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자는 자아편을 들어서 이렇게 편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주자 집주에서는 뭐라 하겠느냐, 자유는 바로 세소 청소하는 것이죠. 응대, 손님 접대하는 것, 진퇴, 이건 예절의 말단이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그래서 학문의 근본은 덕을 밝히고 인을 실현하는 것이지 말단만 배우고 근본을 배우지 않으면 학문이 편협해진다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이죠. 본지충무, 아주 본질적인 것은 없지 않느냐, 말단만 배우, 이거는 말단이지 않느냐 이렇게 자유는 자아를 공격했죠. 그러나 자아는 교육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곧바로 높은 것을 가르칠 수 있지 않느냐,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문인 소자 해석도 문인들이 소자를 가르치기, 이것을 배우는 그 바로 교육 내용은 소자의 교육 내용을 얘기한 것이죠. 자유는 그 반대죠. 자유는 이 문인과 소자, 즉 나이 많은 사람들도 이것을 같이 한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자아는 먼저 예절을 익히고 점차 근본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주자의 결론은 자유는 학문의 내용으로 말했고, 자유는 이것을 학문의 내용으로 봤어요.
자아는 교육의 순서로 봤어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자는 결론을 내렸죠. 정약용의 논어 고금주에서는 정약용 논어 고금주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자보다 자유의 비판을 더 높이 평가했어요. 자유편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절을 먼저 가르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청소시키는 거 이런 건 교육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은 자유와 자장 친구 간의 이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 좋은 사람들 얘기라 웬만한 사람들이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데 상당히 어려운 그 논쟁인데 자장편 13장은 학문과 실천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완성하는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즉 사이 우측학 벼슬하는 사람도 학문을 멈춰서는 안 되고 학이 우측사 학문이 이루어졌다면 세상에 나가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본문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는 말했죠. 사이 우측학 여기서 우가 중요하죠. 사이 우, 학이 우. 즉 우는 단순히 시간이 남았으면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일을 충실히 하고도 다음 단계로 나갈 만한 영향이 생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이 우 사 공직 업무를 수행하고도 우 여력이 있으면은 그리고 공부하라 이런 얘기. 학이 우 학문을 충분히 성숙하게 능력을 갖추고 있고서 그때서 공무를 수행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벼슬을 하고도 출세하고도 여력이 있으면 공부하고 즉 여기서 우는 직무를 잘 감당하고도 여력이 있으면 이런 얘기죠. 학이우측사 학문을 하고도 충분히 갖추어졌으면 그때 벼슬 하라. 여기서 우는 바로 학문을 성숙히 성숙한다. 성숙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현대적 의미로 보면은 평생학습과 사회적 실천의 조화를 강조한 것이죠. 공직자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식견을 넓혀야 한다 이런 얘기죠. 학자는 학문만을 위한 학문에 머물지 말고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실천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 구절은 배움과 실천은 서로 순환하며 완성된다는 유교 교육관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죠. 자장편 14장은 이제 뭐 자유가 하는 얘기인데 아주 간단하죠. 자유왈 상치고 애이지 그랬어요. 여기서 상은 상사를 얘기하죠.
장례와 상례를 얘기하죠. 치오에, 그러니까 진심으로 슬퍼하다 이거. 뭐야, 극치에 이르다, 슬픔의 극치. 진심으로 슬픔에 이르다. 이지. 그리고 끝이다. 슬픔이 끝난다고. 그러니까 상례는 진심으로 슬픔을 다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간단하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상례. 장례와 상례, 상사니까 장례와 상례. 치오에 진심으로 슬프다, 지극히 슬픔에 이르다. 그러니까 지극히 이 도노 주자 집주에서는 치를 극이야 그랬어요. 극이야, 극진하다 이런 얘기죠. 다하다. 애는 바로 상지시리야 그랬어. 즉 슬픔은 상례의 참된 실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는 이 상례를 바로 장례와 상례에서는 진심으로 슬퍼해야 된다. 그것이 끝이다. 이런 진심으로 슬퍼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주자도 똑같이 해석을 했죠. 거의 같이 해석했죠. 상은 극에 달한다. 뭐 슬픈 건 뭐요? 상지시랴. 즉 슬픔의 상례의 참된 실질이다 이런 얘기죠. 슬픔은 상례의 참된 실질이다. 그래서 지극히의 이지 불상지시야. 그래서 슬픔을 지극히 다하면 그것으로서 충분하며, 불상지식, 이게 식이죠. 형식, 문식, 형식을 숭상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주자도 이 핵심은 바로 상지실이, 상의 실질은 뭐냐? 슬픔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례는 지극히 슬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형식은 그 다음이다. 슬퍼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